네,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산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2024년 특별 기획으로 총선 출마자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총선이 약 30여일,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주자가 출마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천안 아산 지역 우리 주자들, 우리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출연 순서는 사전 접수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강 예비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씩씩하시죠? 예, 예. 제가 좀 사전 조사를 좀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3년 아산 출생이시고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 21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금 지내시고 이제 3선 도전에 나서시는 것이고요. 당에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니까 뭐 수석 대변인,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전략기획 본부장을 역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거의 오른팔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우리가 정권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쉬움이 남지만요. 네, 아쉬움이 남죠. 그리고 1919년 시사저널에 선정한 정치 분야 차세대 리더로 선정된 게 맞습니까? 네, 좀 과분한데요. 어쨌든 좀 기대해 주시고 있고 그만큼 아직 못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장래가 기대되는 우리 강훈식 예비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예. 본격적인 질문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출마 3선 도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각오가 있을 것 같고 또 출마의 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한 반에 한 3명, 2명 정도는 대통령이 꿈이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정치는 좀 믿을만하고 우리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지 보면 정치가 싫다고, 정치는 보기도 싫다고, 듣기도 싫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 불신과 국가적 위기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마저도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재선 의원으로 소개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8년간 낙천과 낙선 지역에서 바닥을 뒹구르면서 했던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게 정치의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건 당과 국회에서 저에게 중책을 주셨고 그때 단계마다 일을 잘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실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아산을도 그만큼의 8년의 기간 동안 성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선에 도전합니다만 이 3선 도전은 단순하게 지역 발전만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4대 위기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민생 경제의 위기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위기며 세 번째는 저출생의 위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쟁의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교체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재선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또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다양한 성과가 있겠지만 이거만큼은 다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릴 거는 제 스스로 자랑하는 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산 상정 2 신도시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워낙에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을 시작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멈춰버렸던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6년에 제가 국토교통위원이 된 다음에 2017년부터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그 과정에 충남도도 아산시도 또 LH도 국토부도 모든 노력을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만 정말 안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만나왔고 또 그것을 성과로 이뤄내서 아마 지방에서는 가장 큰 108만 평이라고 하는 거의 신도시급의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내년 2025년이 되면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제가 시작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완성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내에서의 대표적인 전략기획통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 총선 승리의 기준이 151석이다. 어떻게 보면 뭐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데 당장 내일 총선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대 국민의힘 몇 석 정도로 승부가 엇갈릴 것 같습니까? 그건 뭐 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35일 남았으면 그동안 판이 요동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혁신 공천을 하면서 가슴 아픈 저랑 가까운 분들도 공천을 못 받은 분들도 있고 또 뭐 좀 별로 가깝지 않은 분들도 못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라인업을 완성했고 개혁 공천, 이른바 혁신 공천으로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30여일간 저희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가속도를 붙이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고요. 한때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2년간 퇴행하는 정부를 봤던 많은 국민들이 그 퇴행에 대한 해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고 이번 선거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만 결국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점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충분히 우리 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압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비분이 볼 때 이 정도면 압승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일까요? 전 반대로 여쭙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120석 정도를 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150석을 한다고 하면 이 정부가 어디까지 뛰쳐가겠습니까? 120석인 국회에서도 이런 정도 상황에 뭐 김건희 여사 핸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태원에서 정말 젊은 목숨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제대로 없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당이 압승이면 뭐 많을수록 좋죠. 저는 200석을 넘기는 것이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분이 볼 때 이건 정말 문제다, 실정이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출마에 변해서 3선 의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 발전만 말하기가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권 교체 발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 4가지입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민주주의가 위기고 그리고 저출생의 위기고 또 전쟁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 망치는지도 모르는 순간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끌려와 버렸습니다. 저는 대통령은 매일 입으로 자유를 외치지만 본인이 말할 자유만 있고 카이스트의 학생도 또 국회의원도 입을 틀어막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우리 삶 곁에 너무 가까이 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걸 막아내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막아내지 않는다면 그런 실정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강훈식 민주당 아산을 예비후보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잠깐 굿모닝 충청 오픈 스튜디오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이 질문지가요 전혀 사전에 논의된 질문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비밀에 쌓인 베일에 쌓인 질문인데요. 그래서 하나씩 총 3개를 뽑아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보지 마시고요. 잠깐 하나씩. 뭐 너무 노멀한 질문인데요. 나의 정치적 롤모델은 누구누구다. 롤모델이 있는데 참 두렵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73년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세대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에 대해서 감동도 하고 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이라면 씩씩하게 정치적 롤모델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이제 3선을 도전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꼭 먼 이야기만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불살르는 또 자신을 헌신하고 그 헌신에 감동돼서 그분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지역 감정 타파라고 하는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온몸을 던졌던 것 아닙니까? 제가 혹시나 영상을 보시면 대통령 되려고 하냐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본인의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불이익을 충분히 감내하면서도 몸을 던졌던 모습,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롤모델이고, 저 또한 제가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옳은 길을 던져야 되는 것을 삼선을 도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요. 자, 대한민국 언론인 또는 언론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언론이 기울어졌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같은 말도 뒤집어서 이면으로만 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뭐라고 할까요? 같은 잘못을 해도 유독 야당은 좀 혼나고 여당은 잘못을 해도 그것이 미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아마 우리 언론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꼭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써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중앙에서도 그렇고 언론인들과 많이 대해 보셨죠? 네, 제 아내도 언론인이라서요.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정말 여쭙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나 역시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가 있다. 저는 없습니다. 정말요? 예. 정당인을 하다 보면 우리 당이 욕먹을 때도 있고 우리 당이 또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의 간부고 당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힘들 때는 있습니다만 환멸을 느낄 때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주는 소명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정치인은 환멸을 느끼고 정치를 3인칭으로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안에서 보다 보람된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국민들이 정치를 환멸을 느끼실 때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가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산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질문이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재미는 없는데요. 사실은 좀 더 예능감 있게 뭐 노래를 불러봐라 이런 걸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네. 일부분님 그렇게 노래를 잘하실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노래 못합니다. 예, 잠깐만 마이크를 좀 굳히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안 들리셨나 봐요. 소리가 났군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아산을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서도 그래도 가장, 그러니까 11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발전돼 있는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 경쟁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을이 가진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산을이 최근 8년간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사실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출마해서 국회의원 됐을 때는 아산갑은 16만 정도 인구였고 아산을은 또한 그거보다 좀 작은 숫자의 인구였는데 지금은 아산을이 21만입니다. 5만 명 이상이 더 살로 들어오고 있고 또 그분들이 다 만족하고 비교적 물론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산을이 다음에 도전해야 되는 문제는 저는 결국은 문화와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는 건 참 좋은데 여기에 좀 자긍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냐. 소득 수준이 좀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편인데요.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교육, 학교 뭐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걸맞게 오히려 이것들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건데요. 작년에 예결위 간사하면서 이미 반영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중부권 최초의 한국 자볼드가 아산에 생깁니다. 이게 이제 분당에 하나 있고 남부 지역에 하나 있었는데요. 세 번째로 충남 아산에 생깁니다. 공공용 키자니아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가서 시간 보내고 놀 수 있는. 이미 예산은 반영해놨습니다. 이걸 제 임기 중에 한번 끝내는 노력을 해봐야겠다. 3, 4년 안에 끝내는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형 쇼핑몰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아트센터를 건립한다거나 이제 이런 도전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나고요. 두 번째가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기후의 문제는 뭐 물론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풀어야 되는 숙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황사나 미세먼지 문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근본적 대책을 좀 줄여나가면서 충남이보다 또 아산이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음 질문인데 본선 상대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만권 예비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행정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좀 푸싱을 할 것 같은데요. 전 예비후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행정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 말단 공무원부터 천안시 부시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공무원 사회에서는 입지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디테일에 강하고 정치는 리얼리티에 강하다고. 지금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정치의 현장은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삶의 목소리를 직접 맞닿아야 되는 이야기라면 행정은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선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풀어내는 건데요. 아마 전만권 후보께서 그런 정치의 리얼함, 정말 한국 사회의 약자들, 지역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돌볼 수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한 철학과 가치는 분명히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뭐 삼선 도전이어서 이런 질문을 여쭙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삼선 도전이면 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든 뭐든 뭐 원내대표든 뭐 다양한 도전의 길이 열릴 거라고 보는데요. 삼선에 성공한다면 어떤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싶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정권 교체해야죠.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민생이 거의 파탄 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SNL에서 입틀막 한번 풍자했는데 패러디했는데 그걸 갖고도 우리가 SNL을 걱정하는 형편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권혁수 배우를 걱정하는 형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후퇴된 겁니까? 저는 빨리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과제인 거고요. 삼선이면 어쨌든 당에서의 그런 역할은 어떤 잔가지에서 뭐 어쨌든 기둥 또는 뭐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정권 교체의 중요한 축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특히 충청남도가 대통령 선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만큼 그런 기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저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고 좀 낳고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한 입법에 노력해왔고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21대에는 또 스타트업이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고 지금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또 아산 자동차 공장에서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립니다만 우리 미래 세대까지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 회의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나 또 새로운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지역 자체로만 보면 좀 이것도 천안 시민들도 보고 계실 텐데 뭐 천안하고 경쟁도 해야겠습니다만 글로벌하고 경쟁하는 아산의 도약을 한번 모범적으로 한번 뛰어들고 싶다라는 포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세계로 닿는 도시와 그렇지 않는 도시로 구분할 때만이 저는 새로운 도전의 의미가 부여될 거라고 보고 삼선은 아무래도 좀 초재선보다는 힘이 좀 있을 테니까요. 그런 역할이 생기면 그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제가 강 예비후보님 뵌 지 한 1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떨어질 때부터 보셔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충청도 정치에 대해서 약간의 공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질문이 무엇이었던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어쨌든 삼선이 되시면 그래도 뭐 단순히 아산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충청의 정치적인 역량, 물론 뭐 대한민국의 정치 역량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의 정치 역량이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요구가 어쨌든 지역민들 사이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지역 정치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역에 믿을 만한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소위 중앙에 가서 충청 정치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충청 정치가 뭔데?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난 놈보다는 된 놈을 좋아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 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우린 좀 된 사람 좋아합니다. 어른들 어려워할 줄 알고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어떤 마음속에 마음을 예의를 좀 눌려가면서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공격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무게를 느끼고 이런 게 충청 정치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으로 저희 당을 밀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후보들을 밀어주는 일입니다. 충청남도에 그런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아산 뭐 갑의 문희석 의원이라든지 병의 또 이정문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또 이재강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힘있게 밀어주십시오. 그래야 사실은 영남 정치하는 분들 그 동네에서 힘있게 밀어줍니다. 호남 정치하시는 분들 그 동네에서 힘있게 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힘있는 자기 발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 가서 500표, 1000표 싸움 하게 되면 그 싸움만큼 동네 관리하러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중앙에서 뭔가 역할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충청도에서 또 지역에서 어르신부터 우리 아이 세대를 키우면서 보고 배웠던 정치의 핵심들을 좀 찾아내서 그것들을 전파하고 그런 게 호남을 견인하고 영남을 견인하면서 중앙정치 무대를 뛰어들 때 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저희들의 앞으로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많이 밀어주십시오. 민주당. 말씀 중에 아산갑 문진석 의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천안갑 죄송합니다. 아산갑 복귀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어느덧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끝으로 아산 시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굽신거렸는지 아니면 평소에 여러분들께 신뢰를 만들어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들입니다. 정치가 밉더라도 투표는 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어차피 정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일이고 투표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누구를 지지하시든지 반드시 투표해 주시고 지역 발전과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저에게도 많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산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예비 후보를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해 봤습니다. 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산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나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오픈 스튜디오 천안 아산편은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김영석 예비 후보님을 만나게 뵙겠습니다. 잠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